네, 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어제 시장 상황 속에서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한 종목들 줄이 있으니 바로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있었는데 후반 들어설수록 대형주는 탄력이 조금 떨어지고 중소형주가 엄청난 급등을 보였는데요. 자, 그래서 과연 이러한 랠리가 테마로서만 국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자,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도 돌아오고 그런데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보면은 개인들은 이러한 단기 테마주에도 같이 편승을 하는데 잠시 후에 한번 수급도 체크해 보겠고요. 에너지주 오르는데 이번에는 테마일까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정말 필수 불가결한 앞으로의 산업일까요? 여러분들 고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돌아왔다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추세적으로 돌아왔는지 여부는 지켜볼 만한 구간인데 10개월 만에 코스피에서 지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그런데 개인은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인버스 ETF를 그렇게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5월 들어서면서 코스피 매매 추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1조 원 넘게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1조 6천억 넘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수익을 봤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외국인과 엇갈린 수급이 항상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약간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인버스 ETF를 일주일 사이에 1,400억 가까이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코스피가 2,600포인트 선으로 올라서자 하락에 대거 베팅한 그러한 수급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도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7개월 만에 셀 아메리카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죠. 최근에 S&P 500 기준으로 거의 또 6천에 육박하자 시장에서는 단기 고점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고요. 순매도는 18개월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판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 수급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앞서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사실 어제 미증시 보면은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율까지 하락 전환되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개인의 엇갈린 수급, 개인들은 그렇다면 시장에서 이렇게 인버스 ETF 사면서 또 뭘 투자하고 있을까요? 테마주 쪽에 아무래도 정책 관련한 테마주에 열심히 트레이딩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 테마주 어제 또 들썩였죠. 이 주말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이재명 후보의 그런 발언이 시장에서는 굉장한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대명에너지의 주가가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SK 이터닉스 저희가 어제 촉 종목으로도 선택을 했었던 기업이죠. 13% 넘게 급등을 했고 SK 오션플랜트, 태웅, 유니슨 등의 관련한 풍력주들의 강세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태양광 종목들도 올랐지만 어제는 풍력주가 더 그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종목 가운데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풍력 이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풍력 발전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로 부각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원전은 좀 위험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물론 원전을 아예 안 하겠다라는 기조는 아니지만 원전 비중은 조금만 늘리고 지금 수준에 조금만 늘리고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국내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조금 더 높이겠다. 항상 민주당의 기조가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시장에서는 부각이 됐습니다. 미리 사실 저희는 4월부터 알고 있었죠.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에 있어서의 판도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토론회 이후에는 더 많이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야당의 집권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정책은 원전에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이렇게 여야가 바뀔 때마다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거 보니까 정말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설비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떠한 것을 결정하기 위한 또 시간도 필요한데 과연 이번 정권에서는 어느 쪽이 집권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에너지 쪽에 집중을 하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테마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현재 AI나 전동화 그리고 리쇼어링 같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도 물론 원전이지만 원전도 요즘에는 약간 재생에너지 쪽으로 쏠리고 있죠. 재생에너지도 재생에너지네.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성장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측의 차트 보시면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량의 비중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파란색 차트를 보시면 재생에너지의 신규 설치량의 비중 완전하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비중 자체도 전체 에너지 비중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력 수요가 연평균 지금 증가율을 보시면 2023년에서 30년까지는 14%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용 전력 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려 3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의 리쇼어링 공장 전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증가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귀따갑게 들었던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도 재생에너지가 지금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에서는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 원자력 가지고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고요. 부족할 때 그다음에 이제 천연가스나 원전순으로 보충할 것이다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차기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판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근데 누가 들어서든 일단 5년간 우리나라는 지금 탄소 감축에 대한 성과가 필요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재생에너지는 필수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될 텐데요. 2026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탄소 국경 조정제를 시작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탄소 감축에 대한 성과가 숫자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달성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인프라 확대도 급선무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목표도 채우고 이런 전력 인프라도 더 구축을 하려면 결국에는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한 성장이 정체 국면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량은 오히려 지금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풍력도 마찬가지로 좀 미미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 해상 풍력 위주의 정책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정권이 바뀐다고 바로 다음 날부터 여기저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람개비 같이 생긴 풍력 발전기가 바로 들어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 재생에너지의 설치량의 정체를 완전하게 뒤바꿀 만한 정책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로만 보이지만 앞으로는 기조적으로 다시 한번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단기 수익률을 노리고 접근하는 전략도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진득하니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도원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은 재생에너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일 오전 8시 출발 딜사이트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